청년창업 어떤 조건들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고민하신 분들은 거의 이 두 가지로 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용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많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네네. 직접적으로 발벗고 뛰어나가서 해결해 주시는 박호영 이사님 모시고, 네네. 자,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사례 하나 공유해 주신다고 네네. 하셔서 최근에 이제 화성의 그 업체들을 만나러 가다가 우연찮게 이제 부동산 대표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좀 이렇게 코드가 맞으면 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자금 쪽 관련돼서 이제 업체들 상담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네.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 네. 네네. 근데 거의 고객들의 대부분이 그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던.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화성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경기도 시흥에서 이제 있는 업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여성 대표님이셨고 제조업 영역에 계셨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금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요게 이제 그 회사의 사업자인데 2007년에 창업한 기업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 대표님이셨고 제조업 영위하시고 매출은 이제 보니까 다음 페이지가 한 15억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채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22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출은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건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 여기가 이제 파이프 쪽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원재료를 좀 필요로 한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을 필요로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본인들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부동산 대출도 많고 이렇게 중진공 소진공 다 쓰고 계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를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거든요. 혹시 자제분 계시냐니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네. 한 7년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표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가 시작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하셨겠냐 물어보니까 절대 이렇게 안 했죠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아쉬운 게 있으셨나? 아쉬운 게 많았던 거죠. 미리 좀 알았더라면. 네. 우리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대학교 네네. 때로 들어가면 참 재밌게 잘 놀 수 있는데. 전교 1등하고 막. 이런. 서울대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아쉬우셨을까? 그러니까 사업을 그래도 못 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아쉬운 게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 자제분이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나이를 좀 여쭤보니까 88년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네네네.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 아드님.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이 가능한 나이인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안 그래도 이제 다른 데서 듣고 이제 계획만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청년 창업을 하면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청년으로 창업하면 그 과밀업권역 밖에서 창업하게 되면 네. 소득세, 법인세 이제 100%. 네. 5년간. 네. 네. 알죠. 그렇죠. 네, 굳이 벤처가 없더라도 네.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걸 들으시니까 갑자기 급해지신 거죠. 원래는 자금 얘기를 하시다가 네. 갑자기 청년 창업 얘기를 네네. 아드님으로 네. 주제가 넘어간 거네요. 넘어갔죠. 네. 결국에 자금 필요한 건데 어차피 아들도 딴 데서 일하면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들이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거라면 아들이 이거를 잘 창업을 해서 그 어머니가 실수했던 것들을 잘 복원시키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구도를 짜가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렸더니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세금도 한 2천 정도 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세이브해도 꽤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더니만 관심이 좀 갑자기 높아지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가업을 이어받을 때는 보통 네네네. 아빠나 엄마가 만든 회사를 네네. 회사에서 이게 들어가서 직원을 일하고 일도 배우다가 네네네.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그 아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네네.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게 이제 좀 큰 규모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작은 부동산이 아니고 좀 큰 부동산들이 많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그런 변경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들은.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1차 밴더가 아니고 이제 여기도 LG 쪽인가 삼성 LG 쪽에 이제 3차 밴더쯤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이제 제재 사항들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로 사업자 내는 거를 또 첫째는 조건이 안 돼요. 첫째는 나이가 벌써 30살 넘었기 때문에 둘째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둘째 아드님이 창업을 해서 엄마가 하던 일을 이어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엄마가 하는 일을 외주를 받던가 아니면 그 이제 벌써 사업장도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화성 쪽에다가 지금 그 계획은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뭘까 혜택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아들로 창업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주변에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 여성 대표님께서 되게 아쉬우셨었나 보다. 본인께서도 청년 때 창업을 했었더라면 뭔가 세제 혜택도 많이 보고 지원 사업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냥 맨땅에 헤딩했다 보니 그 우리 아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이어서 할 것 같은데 그냥 이어서 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요건이 되니까 창업을 하게 해서 이렇게 일감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판을 짜줘야겠다. 판을 이제 좀 그런 판을 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날 만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어차피 지금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내년에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고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어차피 거래처는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마랑 거래하던 업체인데 이제 우리 아들네 쪽이랑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시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렸더니만 그 청년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청년 창업 어떤 조건들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일단 청년 창업에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두 가지로 함축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창업을 했는데 내가 청년이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사례처럼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자녀에게 넘기고 싶은데 뭔가 이제 내 회사는 업력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뭔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한계에 부딪힌 거죠.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대표님 만약에 30살 위면 청년이었을 때 창업을 했어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주변에서 뭐 얘기를 안 했으면? 몰랐을 확률이 저 같은 경우도 나 이왕 할 거 제가 36인가에 창업했거든요. 2년만 빨리 할 걸. 근데 군대 하면 36 되긴 했는데. 군대? 네. 군대 갔다 왔을 때 저 20. 그러니까 군대를 더해 주니까 34에서.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몰랐네. 아무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은 그런 거를 이제 세무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청년은 36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오씨.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어차피 세무를 거의 이제 무조건 쓰니까 법인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사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특히 개인 사업자는 세무사를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 처음에 개인 사업자를 했었거든요. 누군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땐 제가 시선 파트너즈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조특법 제 6조에서 말하는 세액감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면 세액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법령으로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에 보면 수도권 과밀주권 외에 밖에서 창업을 하면 청년이 창업하면 이제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와, 100%. 세금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과밀주권 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0%. 50%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1,000만 원 낼 거 2천만 원 낼 거 1,000만 원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청년이 창업하게 되면 솔직히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차피 감면되니까. 그렇지. 야, 보통 법인 하시는 분들 보면 적당하게 비용 처리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소득으로 잡혀버리면 이게 다 법인세로 나가버리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게 다 회사에 잉여자금으로 쌓아놔도 그게 다 세금을 안 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대표님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럼 법인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개인도 돼요 이게? 그렇죠. 소득세도 이제 100% 면제가 되니까. 그렇구나. 뭘로 하시겠어요? 법인하고 개인과 법인. 이거는 목적하는 바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전 둘 다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서 고민되고 개인 사업자도 하고 법인도 할래. 네. 지금 두 개 다 하긴 하는데 대표님이 어려워요 정말. 고민이 이렇게 보이는 개인 사업자라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이 하게 되면 이제 법인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 소득세를 100% 감면해줘요. 그리고 개인이 또 소득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법인에서. 그렇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 받죠. 내 개인은.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좀 어머니처럼 개인 사업자를 하게 되면 그냥 세금이 빵. 그렇구나. 그렇네요. 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는 없지만 그쵸.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올 때 네네. 소득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로소득세가. 네네. 그거는 혜택 못 받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를 좀 이렇게 영위하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안내드리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또 개인으로 해야 처음에 좀 마음이 가벼워요. 그렇죠. 네. 네. 또 자본금도 법인은 또 자본금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불편한 것들이 조금 있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뭐 크게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으로 영위했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처만 확보되고 어디 가서 네. 입찰하거나 그럴 그럼요. 굳이 없다면 네. 뭐 개인으로 해도 괜찮죠. 어머니가 자기 거래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싫어할 수도 없잖아요. 그치. 네, 어차피 같은 일을 하시는 업종이면 네. 그리고 전혀 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네. 그 안내 드릴 겸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도 이제 감면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이제 18가지 업종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네. 조특법 제6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좌측에 네. 그러니까 광업, 제조업 쭈루룩 있는데 네. 저서 이제 제조업은 당연히 되겠죠. 네. 네, 제조업도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음식점업도 되네요. 네, 음식점 되고요. 오. 뭐 정보통신업, IT 기업들도 되겠죠. 통신 판매업. 통신 판매업이면 휴대폰 판매 이런 건가? 아니죠. 이제 통신 판매업이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 네. 막 스마트 스토어나 네, 쇼핑몰이나 그런 거. 이런 것들요. 네. 그런 거 쓸 때 이제 저런 업종을 영위해야지만 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최초로 창업을 해야 돼요. 처음 창업하는 네. 거. 그 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예를 들어서 20살 때 잠깐 사업자가 냈는데 제조업을 해서 동일한 걸로 그럼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혜택은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창업을 했었다가 그 안에 안 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지금은 해당되는 업종을 해요. 네네. 그럼 이게 최초로 되는 거예요. 그건 최초죠. 전에 안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미리 이제 세무사가 네. 그 개인에 대해서 그런 이력들을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고 최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긴 요즘에 또 워낙 20대 때 네네. 개인 사업 이런 것들을 그 플러스 알파 잡으로 네네.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한번 곰곰이 챙겨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자의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제조업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분류 코드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세무사한테 꼭 문의를 하시고 세무사의 그런 지도 하에서 이제 좀 창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할 때 그 과정 속에 세무사님과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해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네. 네, 왜냐면 내 멋대로 했다가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이제 처음에 창업했을 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바뀌어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최초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업 당시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전문가를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세요. 네. 그냥 제 생각에는 딱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 많은 데는 일단 안 된다. 그치. 그런 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서울, 인천, 그치. 경기의 거의 대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이제 화성이 빠져 있죠. 화성도 꽤 큰데. 네, 화성도 꽤 큰데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거기가 근데
그러니까 동탄 이런 데도 화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고 그 바깥 지역이 공장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데는 이제 과밀역 접근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같은 화성이어도 다른가요? 아니요. 여기는 화성은 다 해당이 돼요. 아. 근데 화성 동탄에다가 공장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창업은 할 수 있잖아. 창업을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청년 감면 혜택은 가능하죠. 그거는 해당되는 네네. 거죠.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서울 근교에서 제일 할 만한 곳이 화성, 용인. 여기 보면 이제 성장관리 권역도 괜찮은 거죠. 네? 성장관리 권역에다 창업해도 예.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평택시도 있고 파주시도 있고 네네, 저기도 안산시도 있고 안산시 꽤 큰데. 안산도 해당이 돼요. 안산시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역 밖이에요. 네네. 그렇구나. 저기에 지금 박스 친 16개 도시 빼고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좀 여기 여기가 다 서울 근교예요. 수원, 성남, 안양. 그러니까 서울이랑 그 면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면 서울인. 네, 그런 지역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안산은 기본적으로 서울이랑 접해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안산도 이제 공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창업을 해야지 이제 과밀역 접근역 내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실제 창업할 때 세무사님과 논의하면 다 확인해 주시는 확인 가능하죠. 상황이겠죠. 네네. 이건 어차피 이제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먼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기준이 되게 헷갈려들 하세요. 네. 그래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조특법 시행령에 보면 제 27조에 그러니까 청년하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에서 34세 이하인 사람. 네. 여기서 이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한대요. 그럼 만약에 직업군인으로 6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나이에서 빼주는 거나 빼주겠죠. 40까지도 가능한 네네. 거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사병이라면 요즘에 거의 2년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요새 1년 6개월이죠. 네, 저희 때는 뭐 2년 2개월 이랬는데 네. 그거를 좀 빼주고 그 나이로 이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계산해봤는데 기준연도 만약에 올해면 올해 2023년도에서 만약에 80 또 이러면 헷갈리는데 빼기가 80 제가 기억나는 게 2024년도에 창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년생이 36이었어요. 생일이 지나면 네네. 안 지나면 35세였고. 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내년 생일 전에 창업을 하면 청년 창업이 되겠죠. 아하.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좀 계산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면 적어도 이제 그 중진공도 청년들이 창업하면 좀 우대해 줘요. 그래요? 네. 중진공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이제 열릴 건데 청년들이 이제 창업하고 3년 미만 기업이라면 청년 창업자금 따로 있어요. 청년들한테는 따로 배정되는 금액이 있나 보네요. 일반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반대급수로 이제 창업하고 이제 젊은 분들 별로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청년들이 뭔가 진취적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행위들을 많이 해야 또 미래 사회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거기에 또 도움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지만 반대로 이제 젊은 분들 친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또 새롭게 이제 그렇게 좀 또 사회를 또 이끌어가는 또 주축돌이 돼야 되니까 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세금 세금 혜택도 세금 줄일 때 니네 창업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면 제 가장 좋지만 내 부모님 세대들이 몰랐던 거를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도움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나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또 그렇게 창업들을 해줘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뭐 주구장창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딱 5년만 해주기 때문에 5년 뒤부터 세금 내야죠. 그렇죠. 그 정도에 감면 받았으면 됐지. 그동안 이제 시드머니 삭고 온 다음에 좀 규모 키워서 이제 세금 좀 내주셔야지 나라도 발전하고. 그렇죠. 세금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돌아가긴 하지만 일단 초반에 좀 힘들 테니까 좀 그거를 이제 감해주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서. 그렇죠.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좋은 사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여기까지인 거죠? 네네. 자, 좋습니다. 청년 감면
청년 창업 감면 아니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네네 맞습니다. 제도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요거 관련해 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또 잘 상담해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